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일본에서 발생한 최악의 산불이 아직까지도 완전한 진화에 실패한 가운데 일본 당국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동북부 이와테현 오후나토시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엿새가 지났지만 진화는커녕 오히려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불에 탄 면적만 2100헥타르, 축구장 3000개에 달합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은 산불을 완벽히 진화하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고 진화에 헬기까지 동원됐지만 불이 꺼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산이 온통 붉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소방과 자위대 헬기가 산에 물을 뿌려보지만 연기는 그칠 줄 모르고 피어오릅니다. 불길은 인근 주택가까지 번져 소방차 10여 대가 출동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최근 30여 년간 발생한 산불 중 가장 큰 규모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산불이 옮겨붙은 인근 주택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대피 명령을 받은 오후나토시 주민 4,500여 명은 지역 체육관이나 강당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건조한 날씨 때문입니다. 이 지역 2월 평년 강수량은 41mm인데 올해는 2.5mm밖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18일 이후로 건조주의보가 계속 내려진 상태고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어 불은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현재 산불 진압 작업에는 자위대 헬기를 포함해 10여 대 이상의 항공기가 동원됐고 지상에서는 소방대원들이 산비탈을 직접 오르며 불길이 주택가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3일에도 최대 초속 10 이상의 강풍이 관측됐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돼 불길 확산이 더욱 우려됩니다. 일본은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러나 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불길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현장 관계자들은 기상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인적, 물적 피해 규모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 정확한 피해 집계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인데요. 자원봉사와 구조지원에 참여하고 있는 한 소방대원은 산악지대 특성상 경사가 심하고 낙엽이나 마른 가지 등이 많아 불길이 빠르게 번진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지역 주민들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후 겪었던 대규모 쓰나미 피해의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한번 대형 재해를 맞닥뜨린 상황입니다. 오랫동안 재해 복구에 힘써왔는데 또다시 이런 큰 산불을 겪게 되어 안타깝다는 지역 시민의 목소리는 현장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옥전소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도 적지 않아 지자체 차원의 주거지원 대책과 심리상담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이와테현 교육위원회는 이번 산불 사태로 인해 고등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별도 시험 일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일부 지역 학생들이 대피소나 친인척 집에 머무르는 사례가 보고된 만큼 수험생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을 끄는데 급한 나머지 바닷물을 진화 작업에 사용하고 있는데 산불 진화에 바닷물을 쓰는 것은 최후의 수단일 뿐 안 그래도 최근 일본에서는 쌀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 쌀농지에 악영향을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 LA 지역 산불 때 이를 진화하기 위해 미국도 바닷물을 쓰긴 했습니다. 당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LA 소방당국이 슈퍼스쿠퍼 한 대로 태평양 바닷물을 퍼올려 산불을 진압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화재 진압용 항공기인 슈퍼스쿠퍼는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소방항공기로 불립니다. 12초 만에 약 6,000리터의 물을 퍼올리고 착륙 없이 수면을 스치면서 물을 보충해 효율적으로 산불 현장과 수원을 오갈 수 있습니다. 헬리콥터 등 다른 진압 장비들과 달리 바닷물도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바닷물 사용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바닷물 염분으로 인해 피해 지역 생태계가 훼손되고 이후 복원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소금은 살균 효과가 있어 바닷물을 뿌릴 경우 해당 지역 토양 미생물들이 죽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역시 토양에 소금이 많아지면 뿌리가 물을 흡수하기 어려워져 식물 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팀 차베스 전 LA 소방부국장은 월스트리트저널에 다급한 건 이해하지만 땅에 바닷물을 뿌리면 그 다음엔 그곳에서 아무것도 자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방장비 부식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금속에 바닷물이 닿으면 염분으로 인해 공기 중 습기를 끌어들이고 장비에 녹이 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지상에서 사용하는 소방호스, 펌프, 탱크 등은 대부분 강철로 만들어져 있는데 소금물이 닿을 경우 부식에 취약해집니다. 일부 장비에는 부식 방지 코팅이 적용돼 있지만 슈퍼스쿠퍼같이 바닷물 사용을 전제로 한 장비를 제외하면 대부분 부식을 막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쌀과 폭등이라는 걸림돌은 없기라도 했지 일본은 지금 사정이 다릅니다. 현재 일본은 쌀값 급등으로 인해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직원 식당마저 대만산 쌀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레이와의 쌀 소동 이후 이어지는 쌀값 급등의 여파가 일본은행 구내식당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된 것입니다. 지난 13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은행이 작년 12월부터 직원 식당 메뉴에 일본산 쌀 대신 가격이 저렴한 대만산 쌀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직원들 사이에서는 밥맛이 달라졌다, 쌀값 폭등이 여기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이와의 쌀 소동은 1993년 헤이세이 쌀 소동 이후 30년 만에 재현된 쌀 부족 대란입니다. 지난해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기준 쌀류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63.6% 급등해 197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햅쌀이 출하된 이후에도 가격이 좀처럼 내려가지 않아 일본은행 조사통계국이 별도 조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쌀값 급등은 지난해 여름부터 본격화됐는데요. 가장 먼저 폭염으로 인해 쌀 유통량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또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쌀 소비가 늘었습니다. 심지어 지진에 따른 사재기까지 겹치면서 도시 대형 슈퍼마켓을 중심으로 품절 사태가 잇따랐습니다. 결국 유통업체들의 쌀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쌀 가격은 전년 대비 20-30% 상승했습니다. 이에 일본 내 쌀 유통의 절반을 차지하는 일본 농협은 니가타, 홋카이도 등 주요 산지의 수매가를 전년 대비 20%에서 40%까지 인상했습니다. 일본 농협과 경쟁하는 쌀 지파업체들은 이보다 더 높은 수매가를 제시하며 쟁탈전이 가열됐는데요. 당초 일본은행은 햅쌀 출하와 함께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쌀 쟁탈전이 장기화되면서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니혼게이자이는 사업자 간 매입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수요는 크게 줄지 않아 앞으로 수개월간 일본의 쌀값은 높은 가격대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결국 일본 외식업계도 가격 인상에 나섰습니다. 젠쇼홀딩스의 규동체인 스키야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전체 메뉴의 60%가량 가격을 올려 소비자들을 울상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진과 화산 폭발, 폭설과 이제는 산불까지 계속되는 자연재해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제 일본은 쌀까지 수입해야 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